네네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금 제 그 short frequency 트레이딩을 켰고요. 그래서 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작 비트코인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게 발표 끝나고 나서 제 수익률 한번 볼 건데 지금 0.014879 정도 비트코인을 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게 한 30분 정도쯤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보시면은 막 거래를 매수 매도로 막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좀 떨리네요. 저는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사용을 해서 그 비트코인을 가장 고빈도로 매매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다가 이제 돈이 날아가는 그런 인생의 무상함을 그린 그런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가 디플로이하는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 일단은 그 키네시스라는 게, 뭐 키네시스에 대한 설명 좀 이따 드리는 걸로 하고, 어, 바이낸스 서버, 그러니까 저희 제가 쓰는 거래소에서 EC2 C5 인스턴스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의 어떤 프로듀서로서 기능을 할 거예요. 그러면 C5 이 인스턴스에서 바이낸스 서버로부터 API 콜을 받아와서 그거를 파싱해서 이제 데이터 스트림에 쭉쭉 넣어주면은 이게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것에 플러그인이 되면서 사실 이 데이터 스트림에서 나온 데이터는 그냥 베이스 64 인코딩된 그냥 데이터들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거를 마치 무슨 저희 뭐 RDS 테이블처럼 인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SQL 쿼리를 돌린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애플리케이션 인풋 스트림이 이제 알아서 생기고 이거를 제가 짠 SQL 코드가 돌아가서 이제 아웃풋 스트림들이 배출이 되고 그 아웃풋 스트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지금 매수해야 돼 아니 뭐 매도해야 돼 라고 할 때 그 매수 매도 콜들은 제가 이제 그 뒤에 있는 람다들로 보내서 람다가 실제로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하이 프리퀀시 자 S3 역할은 제가 이제 EC2에 사실 이 코드가 지금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프로듀서로서. 그래서 뭘 썼냐면 코드 디플로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뭐 간단한 몇 개, 쉘 스크립트 몇 개를 넣어주고 야, 이 인스턴스에다가 지금 이 코드를 디플로이 해 라고 알려주면은 얘가 이제 그게 돌아가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 코드 스니펫은 이제 S3에 저장이 돼서 S3랑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이 인스턴스에 이제 네, 코드가 돌아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스티파이를 좀 하자면 이 HFT,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자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고 그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니어 릴타임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걸 위해서 일단 데이터 스트림이 필요한데 데이터 스트림이 뭘 하는 거냐? 이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 같은 이것도 어찌 보면 어떤 인스턴스겠죠? 그런 인스턴스들이 앞과 뒤에 붙어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아키텍처에서는 퍼블리셔는 그 바이낸스 웹소켓 API를 파싱을 하는 EC2 인스턴스겠고, 그다음에 컨슈머는 데이터 스트림 뒷단에 붙어있던 데이터 애널리틱스겠죠. 그리고 퍼블리셔 되는 인스턴스는 강권해야 되기 때문에 뭐 로드 밸런서나 이런 것도 있을 테지만 일단은 저는 그냥 싱글 인스턴스를 디플로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간략하게 들었듯이 애널리틱스 아웃풋이 람다로 가서 이제 후처리를 간단하게 하고 실제 매수매도 주문을 넣습니다. 람다는 뭐였었냐? 람다는 이제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계정을 만듦과 동시에 람다의 그 concurrent execution 하드 리밋이 하나 걸려요. 한 100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000개까지의 람다들이 이렇게 막 뛰어섰다가 종료되고 뭐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매도를 가장 이제 concurrent한 비헤이비어로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람다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이거를 EC2로 교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람다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퍼블리셔부터 보면은 자 뜬금없이 뜬금없이 테라폼을 팔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이게 지금 AWS 인스턴스 리소스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고 이러면 HFT 프로듀서 이고요. 뭐 보시다시피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게 정해져 있죠. AMI도 정해주고 저희 이미지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AWS 그 지금 현재 이 인스턴스는 키네시스에다가 데이터를 풋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한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달아주는 식으로 그 다음에 태그도 이렇게 이쁘게 달아줬고요. 그래서 좀 혼란을 틈타서 테라폼을 좀 팔자면 이제 이 테라폼 같은 게 뭐가 좋냐면은 사실 그 성희님께서 또 저저번 주쯤에 그 전전 빛에서 이제 플루미 관련하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에 약간 선배격인 그런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어, 뭐 폴리시 같은 거 만들 때 특히 좋았던 게 저는 뭐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롤 같은 거를 이렇게 인프런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리소스를 딱 하나만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데이터에서 받아오든지 아니면 만든 스트림에서 받아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편하게 좀 예, 그 이미 테라폼으로 만들려던 리소스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간 테라폼을 좀 팔자면 제가 좀 테라폼을 많이 안 써봤는데 이번에 특히 많이 써보면서 느꼈던 게 이 모듈러라이제이션이 진짜 좋아서 이게 하나 그냥 HFT 뭐 인제스팅이라는 모듈을 하나 만들면은 그거를 QA랑 프로드 엔브에서 QA랑 프로드에 각각 뭐 좀 다른 베리어블을 넣어줌으로써 그냥 그 두 개의 환경이 너무 잘 분리가 된 채로 구현이 되는 게 되게 편했고요. 그다음에 뭐 커먼 텍 같은 거 붙일 수 있었고 테라폼 플랜을 통해서 약간 드라이 런 같은 건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플라이는 시키지 않은 채로 일단 뭐 너가 이제 이런 리소스를 만들 거고 뭐 이런 리소스를 뭐 제거할 거다 뭐 등등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좋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IAM 롤 폴리시 같은 거 이제 맨날 하나하나 폴리시 만들고 롤에 부착시키고 이런 거 되게 고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코드 베이스로 관리하면서 약간 매니징하고 어태칭하는 게 되게 쉬웠고 그다음에 뭐 AWS 서비스를 실제 뭐 웹 콘솔에서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이제 콘솔 AWS 아마존 탭 이거 엄청 많이 띄워놔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과는 안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개인으로서 개발하면서 이런 장점을 느꼈다 뿐인데 뭐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좀 누군가와 협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AWS 프로비저닝이 필요하면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라폼이나 플루미 같은 IAC는 선택이 아닌 필수죠.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웹소켓을 잠깐 보자면은 이제 저는 이걸 받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거래 정보인데 그냥 저 거래 정보만 받아와서 거래 정보 보시면 이벤트 타임이나 트레이드 타임이 이제 나눠서 보여져 있고 뭐 BNB, BTC, 그러니까 BTC 기반으로 BNB의 가격이 얼마인지 뭐 그거랑 뭐 프라이스가 지금 얼마다. 퀀티티는 제가 볼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퍼블리셔인 EC2 인스턴스에서 아이고, 네, 퍼블리셔인 인스턴스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에서 뭐 E나 S, P 이런 것들을 받아와서 그냥 이런 그 딕셔너리를 리턴을 하고 그럼 그 딕셔너리를 제이선으로 덤프를 시킨 다음에 그냥 제가 그 스트림에다가 풀 리코드를 하는 이런 엄청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저 리얼타임으로 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키네시스 넣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파티션 키 같은 경우는 뭐 랜덤으로 줘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 카프카의 주요 개념을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AWS 제공해주는 카프카의 뭔가 좀 더 많이 매니지되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여기서는 셋업 샤드로 약간 추상화 비스무리하게 돼 있는데 이 샤드라는 거는 그 한 스트림에서 이 데이터들이 레코드가 되는 어떤 하나의 토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샤드가 반드시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약간 그런 어떤 토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각각의 토관들이 그 정해진 어떤 캐패시티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5개 토관을 쓰는데 하나의 토관이 뭐 1초에 100번을 읽을 수 있게 하고 뭐 1초에 50번을 쓸 수 있게 한다. 약간 그런 식의 유닛을 프로비저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유일한 유닛이고 저희가 키네시스를 쓸 때 약간 그러니까 키네시스 단에서 저희가 컨피규러블한 거의 유일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랜덤 파티션 키를 제가 아까 보시면은 UUID를 사용해서 이제 랜덤 스트링으로 줬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샤드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쓴다고 하면은 그 그러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어 5개 동시에 딱 들어왔는데 샤드가 5개면 이제 각 샤드 하나씩 쓰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키를 쓰면은 이제 이것이 뭐 모듈러 연산 같은 걸 통해서 각 샤드에 이제 어사인이 되는 식이고요. 저는 이제 비싸니까 샤드 고작 하나 썼습니다. 자, 그리고 컨슈머를 보시면은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죠. 아마 저의 그 아키텍처의 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트림의 데이터는 사실 그냥 어떤 데이터 블럭으로서 그냥 흘러 들어올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테이블처럼 그러니까 스키마로 인식을 해서 여기에 대고 SQL 쿼리를 돌릴 수 있다면 어 대박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해서 이걸 어떤 고정된 테이블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게 해주는 거. 이제 그게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키네시스를 사용하는 어떤 환경이 있어서는 이런 걸 위해서 다운스트림으로 뭐 그 키네시스로부터 온 거를 뭐 레드시프트나 아니면 S3로 같은 경우, S3를 적재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쿼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이제 이거는 실시간으로 쿼리를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면은 뭐 당장 데이터에 대한 리얼타임 얼러팅이 가능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스트림들로 뭐 새로운 스트림을 만들어서 그럼 이 스트림도 사실 결국 그냥 테이블처럼 추상화가 되니까 이에 대한 조인 연산까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윈도잉 쿼리 수현님, 네, 당연히 질문하셔도 됩니다. SQL 성능은 RDB만큼 나오나요? 사실 그 벤치마킹 된 결과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인터널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구현이 돼 있는지 몰라서, 근데 일단 제가 추측하건데, 일단 이 스키마 레퍼런스는 거의 데이터가 들어옴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키마가 하나 딱 그냥 시작하자마자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고정된 테이블에 대고 쿼리를 날리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제 추측이고요. 그리고 박진님께서 데이터를 인공지능 같은 게 알아서 SQL 쿼리라는 게 뭐냐? SQL 쿼리가 뭐냐면은 그냥 어, 그 네,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어떤 그 테이블에 대해서 연산을 해주는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테이블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희 회사 임직원이 들어있는 테이블인데 여기서 뭐 나이가 25살 SQL 쿼리랑 어, 이게 제가 좀 이따 SQL 쿼리를 그 실제 코드 스니펫을 보여드리거든요. 아마 그 슬라이드 가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한번 그 코드를 보러 가보죠. 자, 일단 스키마가 필요한데, 제가 왜 스키마를 어떻게 인퍼런스를 하지? 하고 봤더니, 그냥 제가 기네스 데이터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좀 흘려보내줬더니, 얘네가 알아서 이나, 아까 프라이스나 트레이드 타임, 이벤트 타임 같은 걸 제가 파싱해 줬었는데, 이거를 알아서 그 타입까지 예측을 해서, 너 지금 쓰는 게 이런 스키마 아니야? 라고 저한테, 예,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해주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변경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비긴트가 아니라 뭐 더블이야 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S3에 샘플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서, 그러니까 스트림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지금 스트림으로부터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올 거야 라고 알려줌으로써 사전에 인프루언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써보고 싶다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 엄청 비싸고요. 엄청 비쌉니다. 네. 아무튼 네, 비싼 값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 뭘 쓸 거냐? 이게 사실 좀 김이 셀 수도 있는데 정말 간단한 알고리즘인데 그냥 이게 뭐냐면은 심플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주식을 보면서 그 50일 그러니까 최근 50일 동안 평균을 구하고 최근 200일 동안 평균을 구해서 50일이 200일보다 50일 평균이 200일 평균보다 더 크면은 이거 지금 뭔가 상승세인 거죠. 그래서 그때 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높으니까 샀죠. 초록색이 더 높으니까 사고 파란색이 더 높을 때는 팔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게 딱 SQL 윈도우인 쿼리랑 되게 잘 어울려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허망할 만큼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이고요. 자, 쿼리를 짜보는데 이거 좀 읽기가 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스트림에 대해서 제가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그 트레이드 타임이랑 이벤트 타임이 그 아이고 트레이드 타임 이벤트 타임이 비긴트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임스탬프로 바꿔주고 이렇게 그럼 TS SQL 스트림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이 실시간 데이터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 스트림 자체를. 그 다음에 아까 그 심플 무빙 윈도우 short랑 long을 만들어서 그 short에 대해서는 이제 5초 동안 레인징을 해서 그 파티션을 해주는 거를 에버리지를 주고 뭐 30초 동안 한 거를 에버리지를 줘서 이렇게 스트림 그러니까 short랑 long 스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펌프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그 특수한 어떤 문법 개념 중에 하나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TS SQL 스트림이라는 것도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이고 얘도 지금 저희가 만들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이죠. 그래서 이 스트림에서 이 특정 조건들을 갖춰가지고 이 새로운 스트림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럼 그거를 이제 서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 스트림에 어떻게 인서트를 해줄 거냐라는 건 이 펌프라는 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을 만들 때마다 이런 펌프를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고요. 뭐 그거 외에는 딱히 큰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좀 설명하셔서 너무 긴데 이 스태거 윈도우를 쓰면은 제가 원했던 것처럼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벤트 타임이랑 실제로 키네시스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오더가 지켜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키네시스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벤트를 본다고 해서 그 이벤트 타임이 꼭 strictly increasing 하냐? 그럴 이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태거 윈도우가 그 두 개를 다 적절히 고려해주는 좋은 윈도잉이라고 해서 이걸 먼저 써봤는데, 이 롱 SMA SQL 스트림을 한번 봤더니 이게 30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죠. 제가 실제로는 그냥 매 시간마다 그 전에 30초를 보면서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계속 찍어내야 되니까 이거가 아니라, 그럼 슬라이딩 윈도우로 짜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랑 비슷한데 이제 어 3초 동안 보고 30초 동안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윈도우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내고 이 윈도우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내고 그다음에 숏 스마가 롱 스마보다 크면은 이건 지금 가즈아 사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즈아라는 컬럼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즈아가 추우면 이제 한번 매수를 하자는 거죠. 하여튼 그렇고, 근데 다만 이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 이거를 쓰면은 이제 이벤트 타임을 고려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초 동안 프리시딩 하는 걸 본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 키네시스 데이터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것만 고려한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지금 현재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언급할 거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데스티네이션 SQL 스트림이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숏이고 롱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막 실시간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0.592-12818이고 둘둘둘이니까 지금 롱이 더 길죠. 그러니까 가주화가 지금 false고 이럴 땐 팔아야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592-194가 이거보다 숏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true로 하면 되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데이터 스트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새로운 스트림을 만들었다는 게 하여튼. 자, 그래서 이 데스티네이션 지금 저런 스트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 스트림에 대해서 약간 컨슘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스트림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매수매도 체결을 하는 그런 그 단계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 아키텍처에서 람다였었죠.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자체에서 람다를 데스티네이션 펑션으로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람다를 쓸 때 너가 이 스트림에 대해서 이 스트림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처리를 해라. 뭐 보통은 뭐 S3나 뭐 다이나모DB 이런 데 넣는 뭐 그런 거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 매수매도를 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그 저는 이제 파이썬 바이넌스라는 그 핍 인스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람다 레이어로 줬고, 그다음에 뭐 컨티뉴어스 쿼리라 지금 사실 이 스트림은 계속 레코드가 계속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식 문서를 보면은 1초에 한 번씩 정도 인보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레코드에 대해서 바로바로 인보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한 레코드에 대해서 인보케이션 되면 진짜 컨커런시 리밋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한 1초 동안 왔던 그 레코드들이 좀 배칭이 돼서 인보크가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인 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의 레코드들이 들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람다에서도 그럼 결과적으로 이 레코드들에 대한 어그리게이션이 좀 필요한데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가주아가 네, 전체 레코드의 70%를 넘으면,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가주아 사인이죠. 가주아 사인을 있으면 매수를 하고 이제 가주아가 false인 게 70%가 넘으면 매도를 하는 그런 간단한 알고리즘 썼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 핸들러를 보시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에서 오는 그 데이터의 형식과 그다음에 람다에서 아웃풋으로 내보내야 되는 아웃풋 그게 레코드 형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레코드 데이터는 일단 무조건 그 베이스 64 인코더 돼 있어서 디코드를 한번 해주고 뭐 제이슨으로 받아온 다음에 가져하면 이제 바이 카운트를 1씩 늘려주고 그다음에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레코드 아이디랑 리설트는 OK 혹은 뭐 delivery failed로 이렇게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아웃풋을 제공해 준 거 볼 수가 있고, 보시다시피 70%가 넘으면은 이제 BNB BTC에 대해서 0.02만큼 BNB를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지금 이제 아키텍처 설명 끝나는데 좀 제가 만들거나 좀 찜찜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자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AWS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게 애당초 HFT에 어울리는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는 좀 발표 시작하기 거의 직전에 민태님이 한번 짚어주었던 거기도 한데, 사실 HFT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막 거래소 바로 앞에 서버망을 구축을 해서 이제 그 레이턴시를 거의 최소로 하고자 그 코로케이션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거가 사실 구현이 안 돼 있죠. 저희가 뭐 어쩌면 그러니까 어베일리비티 존을 뭐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쳐도 실제로 이게 진짜 그 거래소 바로 앞에 이 서버를 만들어라 이런 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AWS는 사실 좀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스케일빌리티라든가 아니면 어, failure, AG failure에 대한 로버스네스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사실 HFT는 뭐 그런 거가 그런 안정성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네트워크가 무조건 빨라야 되고, 컴퓨팅도 무지하게 빨라야 되고, 레이턴시 최소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AWS랑 크게 어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보통 HFT 하시는 분들은 이제 VPS 호스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직접 이제 내가 이 위치에다가 서버를 만들어라라고 하면 그냥 걷다가 컴퓨터 센터를 짓는, 그러니까 미니 컴퓨터 센터를 짓는 이제 그런 호스팅을 들여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AWS보다 더 코스트가 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슬라이딩 윈도우를 씀으로써 그냥 그 키네시스 단에서 들어오는 레코드대로 처리하는 그런 서버 타임에 기초한 윈도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벤트 타임이나 트레이드 타임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키네시스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올더네스에 의존하는 거지, 이게 완벽하게 레코드들을 순차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서 이런 게 좀 많이 걸렸고, 그다음에 뭐 푼 레코드 이게 레코드를 쓰면 이제 약간 배칭을 해서 뭐 레코드 수가 몇 개 넘어가면 아니면 레코드 뭐 사이즈가 얼마 넘어가면 그거를 한꺼번에 보내라 이건데, 당연히 푼 레코드가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하나의 API 콜, 하나의 통신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빠른데, 저는 또 푼 레코드를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뭐 프로듀서 단에 EC2 인스턴스 하나 붙인 것도 좀 약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구현에 있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가 여러 개면은 키네시스에 중복된 데이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핸들링 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인스턴스 하나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어, 네, 기대하던 시간이 왔네요. 지금, 네, 이제 그 발표는 끝났고, 이제 한번 결과를 한번 보러 갑시다. 근데 제가 수수료가 너무 커요. 진짜로. 예, 너 수수료가 너무 커서 수익이 안 나와도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 그쵸. 0.0148, 7985였고요. 자, 볼까요? 오! 아, 올랐네요. 자, 0.0 얼마야, 이거? 예, 하여튼 그쵸, 그쵸. 0.0002 BTC를 만큼 벌었네요. 예, $20 올랐다고요? 와. 아, 네, 여러분. AWS는 실제로 돈을 복사를 해줍니다. 뭔가 사실 저는 당연히 이럴 걸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BNB가 엄청 상승세인가 보네요. 지금 BTC랑 BNB가 거의 50, 50대 있었는데, 제가 BTC를 거의 다 팔고 BNB로 환산한 걸 보니까, 어우, 네, 물론 이렇게 벌었다 해도, 아직 그 서버비에는 진짜, 예, 전혀. 서버비랑 키네시스 값은, 예, 그건 제가 제 돈에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모르겠네요. 계속 이런 이익률을 먹을 수 있으면은 네. 계속 돌릴만 하지 않나? 싶네요. 어쨌든 라즈베리 파이요. 빌링이요. 빌링. 빌링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게 일단 그 키네시스 그러니까 데이터 아날리틱스는 제가 이제 켰다 껐다 하거든요. 이렇게 킬 때만 키는 시간에, 그러니까 키는 아워에 근거해서 비용을 내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키는 시간이 그렇게 크지 않긴 한데, 그러네. EC2, 그러니까 생각보다 키네시스랑 애널리틱스는 크게 돈이 안 나가네요. 지금 C5 붙인 게 좀 컸고, 네, 이득을 봤네요. 지금 오늘 이러고 이제 이 리소스를 전부 다 이제 디스트로이 한 다음에 하면 저는 이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트 좀 다운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돌리면 괜찮겠네요, 진짜. 어쨌든. 네, 7달러를 이득을 받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 좀 뿌듯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어, 네. 국밥을 얻었고. 예, 하여튼, 이제 사실 발표 중간에도 받았지만, 이제 좀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Q&A 혹시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저는 이거 돈을 잃을 줄 알고 이렇게 막 그 돈이 날아가는 그런 이모지를 넣었는데 좀 무색해지네요. 좀 뻘쭘합니다. 예, 하락장에서는 야식. 맞죠. 그래서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락장일 때도 혹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하락장이라는 게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BNB BTC 마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더 소스, 당연히, 뭐 공유 드릴게요. 이게 뭐 사실 공유할 만큼 좀 대단한 알고리즘도 아니고 하니까. 어,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그러면은 아마 지금 베이스 코인을 막 팔겠죠? 매도를 막 하겠죠? 그럼으로써 좀 손실을 미니마이즈 하지 않을까요? EC2가 C5 라지를 쓰고 있고요. 좋은 거 쓸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저희 회사에서 C5를 많이 써서 제가 C5에 좀 뭔가 되게 그거를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실 그렇게 크게 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T3 미디움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컨슈밍 쪽은 확실히 이제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키네시스로부터 데이터를 해오는 거기 때문에 좀 컴퓨팅 파워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로 컨슈머를 지금 구현이 된 상태니까. 프로듀서는 일종의 크롤러인가요? 뭐 그런 셈이죠. API를 받아와서 지금 프로듀서 코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바이넌스에서 패치를 해와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웹소켓을 열어줘요. 그다음에 이 BNB BTC에 대해서 이 트레이드 소켓을 시작을 하면은 이 프로세스 메시지를 이 레코드들에 대해서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이제 파스 메시지에 대해서 뭐 키네시스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네네. 뭐 그래서 이런 사실 지금 이 C5 라지 인스턴스에서 고작 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돈 낭비인 것 같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네, 소켓을 주는데 이게 어지간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이 웹소켓 API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누구든지 쉽게 뭐 대시보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또뭐 재미난 사이드 프로젝트가 필요하신 분들 한번 그런 걸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또 뭐 질문 없으신가요? 소켓이면 그쵸. 이게 핑퐁만 잘 주면 되니까. 개발은 어떻게 했냐? 개발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어, 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QA랑 프로드 엔드를 따로 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코드 같은 경우는 좀 매뉴얼하게 디플로 해보면서 이제 이게 잘 돌아가네? 뭐 이런 간단하게 디버깅 해봤고요. 그다음에 QA 엔바이러먼트로 이제 되게 그냥 작은 그러니까 소스 코드는 그대로 하되 프로비저닝 훨씬 작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돌아가게 하진 않았고 그냥 약간 드라이번 식으로 돌리는 식으로 이제 좀 디버깅 같은 걸 했었고요. 인스턴스 낮춰서 하루만 돌려보고 후기를 알려주실 생각? 네, 한번 해보죠. 뭐. AOS 개발들, 아유, 네, 네, 뭐, 그렇고, 아, 사실 이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이제 SQL 쿼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약간 쿼리 뭐 에러 있다 하면 하나 바꾸고 다시 스탑했다 다시 스타트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사실 약간 그렇게 팬시하지 않게 그렇게 쿼리를 짰습니다. 좀. 뭐한 시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이 시간대일 때만 이득. 이 시간대가 뭐 좀 특별한 시간인가요? 다른 시간대? 그냥 네네. 음, 그쵸, 그쵸. 음,
네. 네, 한번 그 다른 시간대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네, 한번 1시간 정도 돌려볼 생각이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C5 라지 인스턴스는 그냥 계속 돈이 나가고 있고 데이터 아날리틱스만 제가 키고 끌 때 돈이 나가고 있는 건데 애당초에 돈이 지금 애널리틱스에서 뭐 한 0.71달러 이렇게밖에 안 나오면은 어 괜찮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속 벌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어, 수수료는 이게 또, 이게 제가 지금 뭐, 이 50BNB 정도를 밸런싱을 가지고 있어, 그런 배경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지금 VIP 제로고요. 이게 사실 30일 동안 50BTC, 비트코인 하려면 이게 얼마지? 거의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지 않나요? 네. 이게 VIP 1만 가기도 꽤 빡세고, 네, 7천만 원 정도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지금 수수료가 0.1%인데, 이거라도 떼기 위해서 그 BNB라고, 이 바이낸스에서 발행하는 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25% 감면해주기 때문에 제가 BNB BTC 마켓에서 그래서 거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수수료는 0.075%씩 떼면서 지금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뭐 그걸 고려하더라도 꽤 괜찮았죠.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거의 그, 약간 피라미드? 그런 느낌인데 이 레퍼럴 제도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공신력 있는 사람한테 레퍼를 받으면은 또 이제 돈을 깎아주는 게 있는데 아쉽게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이제 바이낸스에 그 계정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거예요. 이건 트레이딩 피, 그러니까 매수할 때 나가는 거고요. 출금할 때는 따로 이제 디포sit 피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저는 지금 뭐 출금을 아직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거랑 크게 상관이 없고 결과적으로 매수 매도 소수료가 중요한 거죠. 아, 네. 거상이라뇨. 덩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 계좌로 돈을 이제 들여올 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자기 지갑으로 가져오는 건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BNB를 BTC로 사느냐, BTC를 BNB로 사느냐, 뭐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엄청 어머, 지금 장난 아니네요. 그냥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엄청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제가 발표를 시작한 게 한 7시 5분이니까 이때에 비해서 그냥 애당초에 네, 비트코인 치킨 10마리 먹었고 지금도 막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BNB를 계속 사고 있죠. 지금 상승세라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마침 지금 제가 발표를 시작했을 때가 상승장이라서 돈을 운 좋게 먹었던 것 같네요. 네, 혹시 또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런 거는 퀀트 트레이딩이라 하기도 애매하죠. 알고리즘이 엄청 간단한데. 뭐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테라폼 코드를 간략하게만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 HFT 인제스트라는 모듈에서 이 메인 같은 그러니까 이 모듈 이게 지금 모듈이거든요. 이 모듈에서 리소스들을 막 이제 정의를 해요. 뭐 IAM 폴리시라든가 뭐 어태치를 시키고 뭐 등등등등등 뭐 스트림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프로드랑 테스트라는 곳에서 그냥 제가 지금 필요한 베리어블이 몇 개 없거든요.
뭐 샤드 카운트 이런 거 디폴트로 있어가지고 environment랑 string name만 주면 되는데 이 테스트 메인에 대해서 이 string name만 그 다음에 environment 주고 이 모듈에 대해서 이걸 돌리겠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러면 이제 테스트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프로드에 대해서는 뭐 똑같이 하되 뭐 string 개수를 더 준다거나 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어, 샤드 카운트를 뭐 여기서 5로 준다던가 하면 이제 이건 이제 프로드 네 environment가 되고 뭐 이런 식의 되게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 네, 뭐 약간 테라폼 8기였고요. 하여튼 지금 뭔가 하락장이네요. 어쨌든 네, 또 다른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 일래스틱 빈스탁 그 제가 처음에 일래스틱 빈스탁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어플리케이션.py에다가 그 제 소스 코드를 넣으면 이제 이거를 쭉 돌려주는 걸로 알았는데 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래스틱 빈스탁은 그 웹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뭐 플라스크나 이런 거를 쓸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돌려보니까 이제 이런 그 지금 HTTP를 이게 서빙하지 않고 있다라는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웹서버를 띄울 때만 쓰는 건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간편한 뭔가를 찾다가 코드 디플로이를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물론 제가 좀 더 알아봤으면 빈스탁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어가지고 뭐 이거 사실 그것 때문에 HTTP 서버를 뭐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코드 디플로이는 그냥 그 스크립트 몇 개가 있어가지고 뭐 어플리케이션 돌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pip 인스톨을 하는 스크립트 그다음에 뭐 pip을 까는 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주면은 코드 디플로이가 알아서 그걸 실행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돌려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코드 돌릴 거면 그냥 이게 좀 더 좋은 솔루션인 것 같다 싶어서 코드 디플로이 썼어요. 네, 뭐 아무튼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감사하고요. 아무튼 네, 발표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